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강간 혐의만 인정하자 부당하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특혜 비판을 받았던 새마을 장학금이 광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완전 폐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주 시민 원로들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해 5.18 왜곡에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곡성에서 실종됐던 50대 농장 주인의 시신이 인근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아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여고생 사건의 1심 재판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치사 혐의는 무죄, 강간 혐의만 인정해서 선고한 징역 5년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16살 A양은 10대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18살 정모군과 17살 백모군은 여고생에게 소주 3병을 마시게 한 다음 차례로 성폭행하고 방치해 달아났습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여학생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4%. 검찰은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정군과 백군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4시 때까지 안 나가네. 그쪽 내가 올라갔어. 그래서 발을 이렇게 잡은 게는 앞바닥가 차디차. 하지만 재판부는 특수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망 예견 가능성의 유무를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데 이들 10대들은 이걸 예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결을 비판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친구라는 청원인은 계획적으로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해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시 재판을 열어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청원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이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인 한 달 20만 명을 쉽게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사한 다른 청원처럼 청와대가 법원 판결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무죄 관한 치사 혐의는 물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른바 스쿨미투 사건으로 입건은 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들의 징계 여부를 광주시 교육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은 두 학교 교사 12명에 대해서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감사를 통해 경위를 조사한 뒤 교사별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탁한 공기에 목이 칼칼하진 않으신가요?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외 미세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미세먼지 상황도 좋진 않지만 입자가 작아서 몸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가 더 심각합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특히 광주의 광산구와 서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73마이크로그램 보이면서 매우 나쁨 수준의 기준인 76마이크로그램에 매우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내일까지도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식약처 인증을 받은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실내 환기는 가급적 삼가셔야겠습니다. 오늘 공기가 탁한 데다 아침에 안개까지 끼면서 출근길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훌쩍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 12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특혜 논란을 빚어온 새마을 장학금이 광주에서 완전 폐지됐습니다. 유신 독재 시절 새마을 장학금이 생긴 지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건데요. 전국에서 광주가 처음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새마을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세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특혜성 조례가 광주에서 4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거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 장학금 조례가 제정된 것은 유신 정권 말기인 지난 1978년
이를 근거로 광주시는 보조금 형태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최근 4년간 광주에서 지급된 새마을 장학금은 9억여 원. 광주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출연한 장학재단에 같은 기간 지원한 예산보다 3억 원 이상 많은 액수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세금으로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같이 좀 논의되고 시민들의 어떤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서 새마을 장학금 폐지 논의가 시작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특혜성 유신 잔재를 청산하자고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년여간의 요구 끝에 광주시가 올해 새마을 장학금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광주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왜곡된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로잡아서 살기 좋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서울과 경기, 제주에서도 새마을 장학금 조례가 이미 폐지됐지만 자치구 조례나 통합 장학금을 활용해 여전히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례와 예산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광주가 처음입니다. 광주에서 첫 전례가 만들어진 새마을 장학금 완전 폐지가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소통정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시민권익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권익위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책 제안부터 정책 실현까지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대리운전 기사들이 결성한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광주지역부의 설립을 허가하고 신고증을 교부했습니다. 이번 노조 설립 허가는 광주시가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광역 시도 가운데 대리운전 기사 노동조합 설립이 허가된 곳은 대구와 서울, 부산, 울산에 이어서 광주가 5번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강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광주시민 원로들을 청와대 오천에 초청해서 5.18 왜곡에 함께 맞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국 지자체장과 지역 의원들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 간 지역 원로들은 5.18 왜곡 폄훼에 대해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5.18은 폭동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괴물도 아닌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망언을 하는 사람들을 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처벌법을 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하고.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문 대통령은 광주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한편 계속되는 5.18 망언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18과 광주 시민은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도 함께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 전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들도 규탄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5.18을 모독한 자유한국당은 반성하라며 한 목소리로 망언 의원 3인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철퇴를 내려야 되고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결코 역사 이름으로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는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5.18 망언 규탄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전의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광주와 부산, 제주 등 민주평화단체들이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기념재단과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제주 4.3평화재단 등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5.18 망언은 이 땅의 모든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제명하고 해당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5.18 왜곡 비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하고 5.18 왜곡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박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0년 전 이맘때 서울에서 3.1운동이 계획될 무렵 광주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양림동과 광주공원을 중심으로 항일 시위가 거세게 일었다는 사실이 일제가 작성한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까까머리 학생들은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 광주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독서 토론회인 신문잡지 종람소 회원들입니다. 겉으로는 독서 모임이었지만 사실은 독립운동 비밀 결사체였습니다. 이들은 1919년 광주에서 있었던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맘때 일본에서 있었던 28 독립운동 선언서를 몰래 가져다 광주 조선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인쇄기 하나를 사가지고 가마니에다가 숨겨서 광주로 내려오신 거예요. 가마니로 6가마니를 태극기하고 경문하고 그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해가지고. 이어 서울에서 3.1운동이 시작돼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갔고 광주에서는 열흘 뒤 거사가 일어났습니다. 3월 10일 3시 반 이곳 광주교 아래 모인 군중들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제가 작성한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에서의 첫 시위는 지금껏 알려진 옛 서남대병원 자리가 아닌 지금의 광주공원 앞 다리입니다.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 행렬은 광주 우체국을 지나 충장로 사가로 이어졌고 농업학교 학생들이 가세하면서 시위 군중은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시위로 일본 경찰에 붙잡힌 광주의 조선인은 103명. 일본 헌병대에 끌려간 대부분이 10대와 20대였고 그중 숭일학교와 수피학교 학생들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당시 광주 인구가 제가 볼 때는 한 2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뭐 대단한 비율이죠. 지금 뭐 150만으로 비유하면은 뭐 한 10여만 명이 참여했던. 지금은 쇼핑 상가와 음식점이 들어선 광주천과 금남로 일대. 100년 전 3.1운동과 10년 뒤 있었던 학생 독립운동,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의로운 항쟁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가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15개 금융기관과 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5일부터 3.5%대 금리로 340억 원을 지원키로 약속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500만 원이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현 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인사특위 위원으로 나현 위원장 등 총 7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며 광주시장이 후보자 중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다음 달 13일 인사청문을 하게 됩니다. 한편 광주복지재단은 부실 운영으로 지난해 말 대표이사가 사퇴했고 신임 대표이사에는 학자와 전문가 등 4명이 원서를 접수해서 면접을 거친 상태입니다. 잊혀졌던 전통 풍류음악을 발굴하고 멋을 알리는 풍류회 죽선방의 정기 연주회가 28일에 열립니다. 네, 옛 선비들이 즐겼던 풍류의 매력은 무엇인지 이우진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 교류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풍류하면은 일단 뭐 여유로운 분위기가 좀 떠오르는데 풍류음악이라는 건 또 어떤 건가요? 네, 말씀처럼 풍류는 여유로운 태도라든가 멋스러운 일, 예술적인 취향을 의미하는데요. 네. 음악 장르로서의 풍류는 조선왕조 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풍류란 사의를 씻어 사벽한 마음이 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좀 어렵잖아요. 네. 말하자면 풍류라고 하는 거는 마음가짐을 바로하여 나쁜 마음을 없애는 데 사용하는 음악이라는 것인데요. 음악 미학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더한 특징이 풍류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런데 다른 전통 음악들에 비해서요, 이 풍류음악은 좀 덜 주목을 받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 이런 걸까요? 네, 풍류는 무형문화재 종목이죠. 네, 그런데 조선시대 무등산 자락에서 양반 선비가 즐겼다는 게 광주 풍류음악입니다마는
특히 광주 풍류 음악이 잊혀지게 된 걸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1970년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네. 뭐죠? 글쎄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실 것 같은데. 김기민 아나운서는 알 수도 아실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은데요. 잘 살아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역시 나이가 좀 가늠이 되는데 예, 잘 살아보세요. 경제성장 위주의 네. 정책을 펴던 때죠. 그러면서 풍류는 사치스러운 것, 놀고 먹는 어떤 유희라는 인식이 확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역 국악인들이 타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도 거분고를 하시던 안치선 선생님이 계세요. 네. 후진을 양성하셨는데 그나마 숫자가 몇 안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된 거고요. 네. 우리 지역 풍류 음악만의 그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죠.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한 풍류는 경제라고 하고요. 네. 지방을 중심으로 한 풍류를 향제라고 하는데요. 지방 풍류는 클래식 음악으로 말하면 세미 클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감성적으로는 우리 지역 광주 풍류의 음악을 밍밍함, 심과 사유의 음악, 여백이 있는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밍밍함이라는 것은 맛에서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런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는 그런 맛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여운이 깊은 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죽선방 회원이세요. 고영란 선생 해금 연주자이신데 네. 그분에게 광주 풍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광주 풍류는 음의 높낮이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서 사유를 할 수 있게 하는 음악이다. 네. 그런데 또 광주 풍류는 음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는 불협화음이 톡 쏘는 홍어맛과 같다. 네. 그래서 의로움은 사유를 해야만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네. 홍어맛 같은 거는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광주 음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풍류의 죽선방이 연주하는 음악들, 이거는 어떻게 복원이 된 걸까요? 조금 전에 검은고 연주자 말씀드렸어요. 네. 안치선 선생님 제자 한 분이 이렇게 악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악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악보네요. 악보. 네. 이런 악보를 모으고 또 이제 중용호 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예능 보유자세요. 조창우 명인이 구술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무엇보다도 죽선방의 회원들이 구전 모음을 했죠. 네.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복원이 되었고요. 2017년대 첫 공연을 ACC에서 했었어요. 네. 그리고 매 연주회마다 보완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악보, 그다음에 악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CD로 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서양 음표나 서양 악보는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악보를 보는 건 아마 오늘 처음이시지 않을까. 상각치유 본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잊지를 못하겠어서 좀 배웠습니다. 이런 게 좀 많이 좀 전파가 되고 좀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요? 그렇죠. 28일입니다. 광주 서구 빛고울 국악전수관에서 28일 목요일 7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네. 악기 울림 사람 울림이란 제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복원된 원곡을 들을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무대에 올려지기 때문에 새로운 악기를 편성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취타라는 거는 궁중에서 행진할 때 쓰는 음악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현악기를 재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하니까 무대에서 올려줘도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죠. 현악 취타 풍류, 그다음에 형식이 자유로운 시조, 가사, 강주 향제 줄풍류 중 뒤풍류가 연주가 됩니다. 네. 사유할 수 있는 아주 사색할 수 있는 편안한 음악이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홍어의 맛 같은 알싸함이 있다. 네, 알싸움. 그다음에 저는 되게 격조가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곡성에서 실종된 50대 농장주가 결국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곡성의 한 저수지에 잠수부가 들어가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됐던 곡성의 배농장주인 59살 홍모 씨의 시신이 있다고 용의자 50살 김모 씨가 지목한 곳입니다. 김 씨는 숨진 홍 씨의 사체를 이곳 저수지에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지 3시간 만에 홍 씨의 시신은 드럼통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며 버티던 용의자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힌 지 이틀 만에 홍 씨를 살해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분의 이용한 그 포토 촬영을 저희들이 발견하니까 거기에가 본인이 개성한 것 많이 증거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 씨는 숨진 홍 씨의 농장 인근에 고물상을 차리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가 사업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지, 또 숨진 홍 씨와는 어떤 관계였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면 추후에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숨진 홍 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공범은 없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곡성 배농장주 살인 피의자 50살 김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숨진 농장주와 다투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곡성경찰서는 피의자 김 씨가 숨진 59살 홍 씨의 농장에 있던 고물 처분 문제를 두고 홍 씨와 다투었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범행 동기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체에 대한 1차 감식 결과 숨진 홍 씨는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피의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다른 세입자 집 전선을 절단한 혐의로 60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일 저녁 8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세입자 44살 최모 씨의 전선 한 가닥을 끄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층 세입자와 전기를 함께 내야 하는데 8개월 전부터 혼자 부담하고 있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스프링 캠프에서 탈락하면서 3루수 주전 경쟁이 치열하게 됐습니다. 이범호 선수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도중 왼쪽 허벅지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귀국이 결정됐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준원, 류승현, 이창진 선수 등이 일단 3루수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수들 사이의 경쟁도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광주시와 농협 광주본부가 세계 수영대회 입장권 구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농협은 5천만 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를 약속하는 한편 수영대회 홍보 등 적극적으로 대회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중국 순양 팬클럽 회원들이 200매를 구매하는 등 구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판매율이 점차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장 직속 심의기구인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혁신추진위는 권고안에서 시립예술단이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 문화예술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4대 기본 방향을 설정해서 10개 혁신과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추진위는 이외에도 청년문화 확산과 용역수행의 생산성 제고 등에 관한 혁신안을 마련해 제시했습니다. 시민 30여 명이 직접 광주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들을 돌아보고 보고서를 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달산공원과 월산공원, 화정공원 등 6개 공원에서 총 137종의 식물종이 확인됐고 멸종위기 2급인 가시오갈피 나무가 관찰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은 이번 탐방 덕분에 도시공원의 소중함을 알았다며 도시숲 지키기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진도계 테마파크에서는 진도계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주중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숫자 맞히기, 도그댄스 등의 공연이 펼쳐지고 주말에는 오후 1시부터 진도계 경주, 줄넘기 공연 등이 열리는데요. 이외에도 사육장, 진도리 썰매장 등이 상시 운영돼 진도계를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죽음을 조명한 기획전 유리병의 편지가 광주 여성재단에서 내일부터 열립니다. 평소 이주와 여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자운영 작가가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어느 여성의 실제 유서를 바탕으로 이주 여성에 주어지는 편견과 폭력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목가구와 달 항아리 전시가 오늘부터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넉넉함과 풍요를 상징하는 달 항아리에 공예 예술과 현대미술 기법을 조화롭게 담았는데요. 단아한 기품이 느껴지는 목가구와 달 항아리 작품들 감상해 보시죠.